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가족 간 집단 감염 13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수 돌산 지역의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이 끊겨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가드레일이 여전히 끊겨 있어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6주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와 축수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96명이 발생했고 가축 3만 8천여 마리와 넙치와 우럭 140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를 맞아 작은 추모 행사가 마련됩니다. 오늘 10월에는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평화회의가 목포 사막도 일대에서 국제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가족 간의 집단 감염 13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목포 7명, 여수 4명, 순천 1명, 나주 1명, 광양 5명, 무안 6명, 완도 1명, 진도 2명입니다. 이 중 한 집에 사는 일가족의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목포에서는 6명, 무안 4명, 광양 3명 등 가구원이 한꺼번에 확진됐으며 세 가족 간의 감염 경로 연관성은 없습니다. 신규 확진자에는 해외 입국 없이 모두 지역사회 전파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는 지역에서 접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자정 기준 여수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로써 431명입니다. 목포에서는 하루 사이에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틀 동안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10일부터 이튿날 저녁 6시까지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20대 남성과 인근 지자체 확진자의 동거 가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20대 남성의 경우 특별한 동선이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은 3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최근 2주간 전남에서는 22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에 37.7%인 86명이 타 지역과 관련된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전라남도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했는데요. 전남에는 위중 환자 전담 치료 병상 32개를 비롯해 중증 환자 치료 병상 81개, 경증 환자 위주의 감염병 전담병원 330개 병상, 무증상 환자 위주의 생활치료센터 233개 병상 등입니다. 전체 병상의 37.8%인 256개 병상이 11일 기준 현재 사용 중으로 62.2%인 420개 병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중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6개로 가동률 50%를 보이고 있고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47개, 가동률 58%, 감염병 전담병원 108개, 32.7%, 생활치료센터 85개, 36.4%입니다.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섰습니다. 완도군은 찾아가는 이동 검사 차량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야외 샤워시설 설치, 마트와 음식점 종사자 얼굴 가리개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 검사 차량은 섬 지역과 읍면 취약시설 등에 우선 도입되며 해수욕장 야외에 샤워시설 16대를 설치합니다. 완도군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여수 서교동 한제사거리에서 1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죠. 당시에 운전자 과실도 있었지만 여수 지역의 교통 신호 체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돌산 지역의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이 끊겨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가드레일이 여전히 끊겨 있어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 환경 정비 필요성이 추가로 제기됩니다. 민원25 송하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지난 12월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가드레일이 끊겨 차량이 도로를 이탈했습니다. 사고 당시 추락 지점 3m에 자리 잡은 나무에 차량이 걸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지점 바로 아래 주택이 있다는 것.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은 차량이 나무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고 현장에 가드레일이 쳐 있지 않습니까? 가드레일은 차량이 전도라든지 이런 2차 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물인데 이제 도로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낭떠러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가드레일만 있었다고 하면은 그 큰 2차 사고라든지 그런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방장은 사고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자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설치를 요청하는 시민 제안 글을 올렸습니다. 사고 지점은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대형 화물차와 트럭이 빈번히 오가는 도로입니다. 주민들도 여수시의 도로 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나 전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드레일이 당연지사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혹시 또 빗길에 커브길 아닙니까? 100%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수시는 해당 도로의 가드레일 미설치 여부에 대해 시민 제안 글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레일이 끊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할 순 없지만 사고 후 손실됐거나 단순 미설치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저희 사고일 거라고도 추측을 하는데 해당 구간이 곡선 구간이 아니라 일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미설치 구간일 수도 있어서 8월 초에 이제 계획을 했으니까 이제 8월 중순 그리고 8월 말 전까지는 다 설치가 완료되도록 저희 도로시설관리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 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해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고 이후 손실됐더라도 곧바로 보수해야 한다는 것.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여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635건, 전남 동부권의 순천과 광양은 감소된 것과 반대로 여수는 2016년부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사고 재발 방지책도 분명 필요하지만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원 25 송하영입니다. 인권과 평화,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언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 격정의 세월을 지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대를 걱정했던 인물,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요. 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를 맞아 작은 추모 행사가 마련되고 오는 10월에는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평화회의가 목포 사막도 일대에서 국제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딴 섬에서 태어나 전남 목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소년 김대중. 젊은 사업가로 활동하다 정계에 입문한 뒤 사선을 넘나드는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집권 초기에 찾아온 외환위기도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했고 남북 정상의 첫 만남까지 일궈내며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는 결국 2009년을 끝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평화와 인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만큼은 지금도 고향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기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얻어낸 이 결과물인데 나도 한심스럽다. 그러나 이 취지는 분명히 좋은 것이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 성과물이 나올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좋은 조언도 하고 더 참여도 하면서 조금만 지켜보자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 목포에 마련됐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서해대전 수상작이 이른바 김대중 어록을 통해 붓글씨로 되살아났고
추모와 헌화 공간엔 어록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추모식에 이어 가을엔 목포 사막도 일대에서 국제적인 행사도 열립니다. 전라남도와 김대중 평화센터가 김대중 평화회의를 기획하고 첫 행사를 목포에서 열기로 한 겁니다. 국제 행사는 10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장엔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여러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 첫 평화회의에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기여한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동티모르의 전직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동티모르의 전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티모르 인구의 10만 명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리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기조연설도 하시고 독일 총리 등등 하시는 많은 이제 석학들이 오셔가지고 주제별로 용서와 화해, 또 평화를 위한 방법, 그다음에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그 섹션별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기장에 써넣으며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김대중. 전라남도는 DJ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년마다 한 번씩 전남에서 국제 행사로 평화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권 전매 조사를 한 결과 불법 전매 의심자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월까지 거래 신고된 27건에 대한 소명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정밀 분석 결과 의심자 10명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매 제한 기간 안에 계약이 이루어져 불법 전매 의심을 받고 있으며 가족에게 현금을 받아 분양권을 구입한 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신규 분양을 마친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예인선을 운항한 기관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해기사 면허 없이 광양에서 남해까지 항해한 예인선 기관장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장 A씨는 지난 10일 저녁 8시쯤 경남 남해해상에서 무면허인 상태로 78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해경은 A씨에 대해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6주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와 축수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96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축산농가 114곳에서는 가축 3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가축별로는 닭이 2만 7천여 마리, 오리 2천여 마리, 돼지 800여 마리, 메추리 등 기타가 7,700여 마리 등입니다. 바다에는 수온 28도 이상을 기록할 때 발효되는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고 고수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산물 집단 폐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가 19곳에서 넙치와 우럭 140만 1,000마리, 조개류 4,000미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암군이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 6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영암군은 3호 고등학교 횡단보도 2곳과 영암 읍사무소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그늘막 31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1개 읍면사무소와 3호 서부출장소에 양산대여소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양산을 빌려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공론화위원회가 시민 설문조사와 시내버스 업체의 외부 감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목포 시민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는 배차 간격과 시간, 또 정차 위치를 지키는 기본 수칙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답했습니다. 버스 운송 수입이 줄었을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68%는 인정한다는 답변을 내놨고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승객 감소가 79%로 가장 많았고 유류비 인상과 저렴한 버스 요금, 비효율적 회사 경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운송 수입이 감소한 반면 노무비와 연료비는 증가해 회사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한 뒤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